지구에는 8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여전히 자동차를 본 적도 없고 스마트폰을 만져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숲과 섬 속에 숨겨진 독특한 부족들은 석기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고대의 관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부족들을 탐험하는 잊을 수 없는 모험에 함께하세요.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시면 아기 독수리 채널을 구독하세요. 코바이 부족. 코바이 부족은 자연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문명과 기술의 문을 닫은 부족입니다. 과거 코바이 부족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피하고 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식인 풍습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 풍습은 줄어들었고 부족은 외부와의 접촉을 점차적으로 열기 시작했습니다. 코바이 부족은 35년 전에 선교사 요하네스 펠트하이젠이 우연히 그들과 만난 후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인근 부족의 안내자를 통해 코바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과거 코바이 부족은 방문자들과 자주 충돌하여 머리 사냥이나 식인 풍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들이 지은 나무집들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이 집들은 반얀나무에 지어지며 나무 위에서 10m에서 15m, 높이가 큰 나무에서는 45m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집들은 나뭇가지, 나무 껍질, 그리고 덩굴을 사용하여 지어지며 망치나 나사, 못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집들은 대단히 인상적이지만 건축에는 약 35일이 걸리며 남성들이 이 일을 담당합니다. 이 집들은 무섭게 보일 수 있지만 나무 위에 지어져 있고 작은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무로 된 장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긴 사다리를 통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부족의 또 다른 흥미로운 관습은 그들이 집을 기준으로 날짜를 셈입니다. 집은 3년에서 5년 사이에 교체해야 합니다. 모켄 부족. 모켄 부족은 바다 집시로 불리는 유목민족으로 수세기 동안 아니면 몇천 년 동안 안다만 제도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제도는 8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켄 사람들은 물 위에서 생활하는 데 적응하여 거의 전 생애를 보트인 카방에서 보냅니다. 이 보트는 그들의 집이자 어선, 교통수단 역할을 하며 넓은 바다와 해안을 항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들은 우기 동안에만 육지에 올라가 임시 캠프에서 피신하며 날씨가 개선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모켄 부족의 전설에 따르면 그들의 생활 방식은 고대 여왕이 남편의 불륜에 대한 처벌로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부족을 연구한 학자들은 그들이 자신의 생활 방식을 저주로 보지 않으며 대신 그것을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존재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고 관찰했습니다. 어업과 채집은 모켄 부족의 주요 음식 자원입니다. 그들은 다이빙에 능숙하며 현대적인 다이빙 장비 없이도 긴 시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고 물속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다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물고기, 조개, 해양 생물을 수집하여 본토의 상인들과 교환하며 이들이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거의 모든 방식입니다. 모켄 부족은 현대 사회에서 고립된 채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과잉 어획 등의 현대적 위협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모켄 부족은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바다와의 연결은 여전히 강하며 계속해서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지속 가능한 생활과 자연에 대한 깊은 존중을 위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아로 머드맨 부족. 아로 머드맨 부족 또는 진흙 남자들은 정글에서 마치 느리게 밀려오는 조수처럼 등장합니다. 그들의 극적인 움직임과
몸에 덮인 회색 진흙, 그리고 무시무시한 가면은 충격적이고 위협적입니다. 과거 아루머드맨은 파푸아뉴기니에서 가장 가난한 민족 중 하나였으나 현재는 지역의 진정한 락스타가 되었습니다. 섬에 있는 100개 이상의 부족들 중 대부분은 그들이 공유하는 정글의 이국적인 새들처럼 화려하지만 아루머드맨은 가장 장식이 적습니다. 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흰 진흙을 덮고 일렬로 서서 천천히 걸으며 항상 주변을 살피고 준비된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일부는 활을 들고 있으며 다른 일부는 창과 곤봉을 휘두릅니다. 그들은 무언의 침묵 속에서 움직이며 그들의 모습은 마치 유령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 진흙을 덮고 나가지만 아루머드맨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진흙을 사용합니다. 그들의 전사로서의 명성은 과장된 것이며 문헌과 전설에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전투 능력이 부여되었지만 그들의 유일한 진정한 장점은 무서운 외모입니다. 아루머드맨은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면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센티넬 부족. 이 부족은 미국인 관광객이 불법으로 고립된 북센티넬 섬을 방문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세계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센티넬 부족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접촉하지 않은 부족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섬은 주요 항로에서 벗어난 작은 섬으로 얕은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어 접근이 매우 어렵습니다. 인도의 정부 보호 법률은 접촉을 어렵게 하며 센티넬 부족은 그들의 영토와 사생활을 fiercely 방어하여 접촉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고립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0년 동안 외부인들이 섬을 여러 번 방문했지만 많은 방문이 양쪽 모두에게 나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들의 인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인류학자들은 그들의 인구가 80명에서 150명 사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15명에서 500명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림바 부족. 림바 부족은 약 5만 명이 거주하는 민족으로 나미비아 북부의 세네 지역과 세네강을 넘어 앙골라 남부에 걸쳐 살고 있습니다. 림바 부족은 독특하고 인상적인 문화 관습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 중에는 고유한 장식과 전통에 대한 강한 고수도 포함됩니다. 부족의 여성들은 가슴을 노출한 채 걸어 다니는 것으로 가장 유명하며 이는 그들의 사회에서 상징적인 문화 관습입니다. 그들은 또한 다양한 보석을 착용하는데 이는 종종 풍성하게 장식되어 있고 깊은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림바 부족의 외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동물 지방과 황토 혼합물을 몸에 바르는 관습으로 이는 그들의 피부와 머리에 붉은색을 띠게 만듭니다. 이는 부족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이들은 전통적으로 원형으로 배치된 나무 오두막에서 살며 이 오두막들은 부족의 공동체 생활에서 중요한 초대 조상 불을 중심으로 세워집니다. 림바 부족은 목축을 하며 일상적인 활동은 소의 돌봄과 번식에 대부분 집중됩니다. 오랫동안 림바 부족은 현대 세계와의 접촉을 피하며 나미비아 북서부의 건조한 지역에서 고립된 채 살았습니다. 20세기 초 유럽 탐험대가 이 지역을 방문한 이후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이 시작되었습니다. 림바 부족은 다처제를 실천하며 한 남자가 2명의 아내를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족 내 결혼 제도는 독특하며 젊은 여성은 사춘기에 접어들면 부모가 선택한 남자와 결혼합니다. 결혼이 이루어지기 전에 소의 거래가 있어야 하며 소 없이는 결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는 소가 그들의 문화와 경제에서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미 부족.
사미 부족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의 4나라에 걸쳐 분포하는 원주민 부족입니다. 다른 부족들과 달리 사미 부족의 인구는 약 88만 명이며 그중 절반은 노르웨이에 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사미 사람들 중 약 2,600명이 술록을 기르며 이 지역의 대부분은 술록 목축을 위해 사용됩니다. 술록 기르는 일은 사미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전통적으로 사미 사람들은 어업, 자급 농업, 사냥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며 이들은 해안선과 큰 강을 따라 생활해 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미 사람들이 전통적인 땅을 떠나 노르웨이 북부나 오슬로 지역의 도시로 이주했지만 여전히 일부는 전통적인 사미 정착지에 살며 관광, 산업, 공공행정, 서비스 분야와 같은 현대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미 문화는 독특한 표현 방식이 풍부한데 그중 하나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음악 전통 중 하나인 요익입니다. 요익은 사람, 동물 또는 장소에 바쳐진 노래로 하모니가 그 노래에서 찬양하는 대상을 반영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미 문화의 특징은 축제나 행사에서 입는 전통 의상인 크크타입니다. 이 의상은 정교하게 디자인되어 문화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미 사람들은 또한 다양한 공예에 능숙하며 그 중에는 주석 자수, 진주 자수, 딱기, 나무 조각, 칼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많은 사미 사람들이 현대 문명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전통을 깊이 유지하며 이러한 관습이 세대를 거쳐 전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미 부족은 현대 생활에 적응하면서도 그들의 유산을 살아 숨쉬게 만드는 독특한 민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코르반 부족. 코르반 부족은 아마존에서 마지막 미지의 부족으로 알려져 있으며 1996년에 외부 세계와 첫 접촉을 했습니다. 이들은 브라질에서 카트리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그들이 사용하는 전쟁용 클럽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클럽은 그들의 전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머리 부수기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불행히도 푸나이 국립인디언재단의 7명의 직원이 이 클럽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푸나이는 부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존 원주민들이 브라질 법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코르반 부족은 파누어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며 이는 마티스 부족과 마요르나 부족의 방언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족은 다른 자바리 강 계곡의 부족들과 달리 독특한 헤어스타일로 쉽게 구별됩니다. 대부분의 코르반에 대한 정보는 자바리 강 계곡에 있는 푸나이 기지 근처에 살고 있는 소수의 부족원들에게서 나왔으며 그들의 문화와 관습은 여전히 많은 부분이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마사이 부족. 마사이 부족은 동아프리카의 유명한 신석기 부족으로 주로 케냐와 탄자니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화는 신이 그들에게 특별히 소를 창조했다고 믿으며 마사이 사람들은 소의 영원한 수호자로 여겨집니다. 마사이 부족은 대규모 소 떼를 기르고 축적하는 것이 그들의 생계와 사회 구조의 중심이 됩니다. 소는 그들의 주요 소득원이자 종교적, 공동체적 실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를 교환함으로써 가족과 부족은 지속적인 동맹을 형성합니다. 소고기와 우유를 소비하는 행위는 그들의 창조주와의 신성한 연결로 여겨집니다. 수세기 동안 마사이 사람들은 소와 함께 리프트밸리를 따라 이동하며 광범위한 영토를 계절적으로 이동하면서 토지와 야생동물을 관리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관행은 땅이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전통적으로 마사이 사람들의 식단은 주로 소의 우유, 피, 고기입니다.
사냥은 한때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었지만 이는 생태계를 방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방식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마사이 부족의 젊은 남성들은 사자 한 마리를 죽이는 의식을 통해 용기와 전사로서의 자격을 입증했습니다. 사자 사냥은 남성 사자에게만 허용되었으며 암사자는 생명의 신성한 어머니로 숭배되었습니다. 오늘날 동아프리카에서는 사자 사냥이 금지되었지만 마사이 부족은 자신들의 삶이나 가축이 위협받을 경우 여전히 사자를 죽일 수 있습니다. 아파타니 부족. 아파타니 부족은 인도 아루나찰 프라데시의 저지로 시리 지역 지로 계곡에 거주하는 작은 부족입니다. 약 60명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부족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인상적인 문화 관습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타니 부족의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코마기를 착용하며 이 관습은 외부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코마기와 얼굴에 문신을 하는 관습은 원래 부족의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이 인근 부족의 남성들에 의해 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부족의 남자들이 여성을 데려가곤 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아파타니 여성들은 코마기를 착용하고 얼굴에 문신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통은 특히 여성이 사춘기에 접어들 때 유행하며 성인으로서의 전환을 나타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관습은 그들의 정체성과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원래 보호적인 목적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독특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관습은 1907, 10년대까지 계속되었으나 정부가 코마기를 위한 절개 수술을 금지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부족에서 얼굴 문신을 가진 여성들은 대부분 노인들로 이제는 과거의 문화 관습을 상징하는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브르파 부족. 브르파 부족은 아란 계곡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들은 오랫동안 알렉산더 대왕의 잃어버린 군대의 후손이라는 전설적인 주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브르파 사람들은 인더스 계곡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남겨진 군대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유전자 증거가 이 아리안 기원 이론을 불식시켰지만 브르파 사람들은 그들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과 조상에 관한 신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여행자들을 매료시키고 그들의 기원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킵니다. 브르파 부족은 자신들의 독특한 신체적 외모를 보존하는 것을 중요시하며 부족 외부와 결혼하는 것을 그들의 독특한 유전자 특성의 연속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부족은 다처제를 실천하는데 이는 그들의 사회 구조에서 또 다른 특이한 점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식이 제한을 가지고 있으며 달걀, 유제품, 우유, 버터를 피하는데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브르파 부족은 매우 고립된 문화로 신비와 전통이 결합된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지구상에서 가장 특이한 부족들에 대한 리스트를 마칩니다. 구독을 잊지 마시고 댓글로 가장 다른 부족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